영광의 살얼이랐다. 웜의 영판 조합으로. 내 영광살이는 햇수로 20년째. 돌아보니 지난 청년 시절이 온통 영광의 햇빛과 바닷바람으로 물들어 있다. 26에 직장 따라 영광에 왔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어느새 45. 청춘의 막바지다. 이제는 사투리가 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영광 사람이 되어버렸다. 영광에 살기까지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다. 남들은 일부러 도시로 간다는데 시골살이를 택한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여김에 말렸다. 그러나 남의 눈이 대수인가? 내가 정붙이고 살면 그만이지. 살기에 더할 나위 없는 땅 영광. 읍내는 사계절 옷을 갈아입는 낮은 산이 둘러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주말이 되면 산책 삼아 찾는 물무산 행복숲을 걸으며 호사를 누린다. 20여 분을 달리면 노을이 황홀하게 물드는 바다가 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 퇴근 후에 잠깐씩 들리는 백수해안도로는 말과 글로 감히 표현할 수도 없고 사진으로 다 담아낼 수도 없다. 저무는 노을은 회색빛 마음을 수평선과 함께 물들여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영광읍에 살면서 인건으로 여행을 참 많이 갔다. 친정과 시댁 식구들은 휴가 때마다 우리 집으로 온다. 우리 집을 거점으로 백수해안도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불갑사, 칠산타워, 가마미 해수욕장을 다니며 물놀이도 가고 서해바다에서만 할 수 있는 갯벌 체험도 하고 맛집을 돌며 음식 여행을 했다. 돌아갈 때는 항상 아쉬워하며 다시 올 약속을 했다. 아이들은 도시에 사는 사촌들보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아했다. 청소년 문화센터, 예술의 전당, 생활체육회,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시로 진행된다.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연주했고 뮤지컬과 영화를 관람했고 승마 수상 스키를 배우며 활기차게 자랐다. 사교육으로 똘똘 무장하지 않아도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받으며 더없이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도 등교 수업을 하여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영광 사는 매력이다. 하루 건너 원격 수업을 하는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며 고민하는 친구와 통화할 때면 나는 자신 있게 영광으로 이사 오면 다 해결된다고 말한다. 영광은 명품 교육의 마을이라고. 도시 못지않은 혜택을 누리면서 덤으로 건강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다고 큰소리 땅땅 친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원데이 클래스, 평생교육 등으로 배움의 기회가 꾸준히 주어져서 내게도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청춘공방에서 주관하는 청년 동아리 덕에 독서량이 늘었다. 책소리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눈다. 그렇게 나도 날마다 해마다 성숙해 간다. 나는 책 한 권이라도 꼭 지역 서점을 이용한다. 영광에 거쳐가는 지인들에게는 꼭 모시송편이나 영광 굴비를 들려보낸다. 영광의 특산품은 누구에게 선물해도 손색이 없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우리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소비는 지역에서 하자는 게 나름의 철학이다. 우리 집은 대형마트를 가지 않는다. 많이 사서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지역마트나 시장을 이용한다. 로컬푸드 매장에는 제철 따라 나온 싱싱한 먹거리가 풍성하고 오일장은 투박하지만 정 넘치는 할매들과 흥정하는 재미가 그만이다. 깎아주고 듬뿍 얹어주는 그 맛이 쏠쏠한 시골장에는 사람 사는 냄새와 넘치는 인정에 살맛이 절로 난다. 거기다 영광사랑 카드를 사용하면 10%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리 지역에서 난 싱싱한 먹거리를 구입하고 탄소 발자국도 줄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찐 영광살이가 아닌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지역사랑 리사이클 정신으로 나는 오늘 또 시장을 찾는다.
영광에 살면서 이리도 큰 즐거움과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구나 싶어 새삼 놀랍기도 하고 가슴이 따스해진다. 어제도 영광에 살았고 오늘 또 영광에 살고 내일 또 나는 영광에 살으리란다. 얼음 산책. 언젠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였을까. 모두 잠든 시간, 눈을 부릅뜨고 PC방 한 켠을 지켰던 게 생각이 난다. 전산 시스템부터 매대 관리, 또 아르바이트 마감이 다가올 때면 정산 금액이 맞기를 기도하였던 것 같다. 그 시간들이 마치 비유하자면 기다란 얼음 위를 산책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익숙치 않은 일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 위를 산책하는 느낌이다. 설령 그게 가장 쉽다고 알려진 아르바이트 중 하나, PC방 지키기라도 말이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버렸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우린 얼마나 추웠는지를 망각하곤 한다. 일을 한다는 것, 또 무엇인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는지를 잊은 채 여행을 떠났다. 400일이 넘도록 수많은 여행지에서 살아왔다. 그렇게 세계의 최남단에 도착했을 때쯤 사회로 돌아가 얼음 산책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함을 반사적으로 느꼈다. 그렇게 내 생에 다신 없을 여행을 매듭 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20대 절반 이상을 여행 준비와 또 여행을 하며 살아왔던 나는 관광 관련 업에 종사하고 싶었다. 페이는 그 다음 문제라 생각했다. 그렇게 찾게 된 관광둘의 PD. PD라는 직책보다 눈에 들어온 것은 관광. 관광둘의 PD라면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관광을 사랑했던 지난날들의 연장선이 이어지는 그런 기분. 순탄치 않았다. 모든 일이 그렇다. 영광군 지자체 협조 요청, 또 한국관광공사 면접까지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만 했다. 실제로 이번 전국 관광들의 PD 경쟁률은 12대 1. 그렇게 도착한 면접장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관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저에겐 최우선은 영광군 관광 활성화가 아닙니다. 면접관들은 당황했다. 제 이기심, 관광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관광업에 종사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광군 관광 활성화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돌한 나의 말이 어떻게 평가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합격. 행복하다. 앞으로도 그러길 기원한다. 관광둘에는 영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주민사업체를 모집하고 육성을 돕는 일이다. 올해 5월 관광둘의 PD 임명 이후 포근하게 잠든 기억이 몇 없다. 다시 시작된 얼음 산책이다. 영광군 관광 활성화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관광둘에 너무 과분한 일을 맡게 된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문들이 다시 한번 얼음 산책의 시작을 알린다. 이제는 이 모든 압박감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생각이다. 내가 영광에 사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관광업이 여기 있다는 것, 또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일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것, 또 주민사업체 탄생과 완숙을 모두 함께 한다는 것. 영광스러운 영광생활. 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숨은 듯 창문에 가느다랗고 붉은 빗줄기가 번갈아 그어지는 8월의 마지막 주. 눅눅한 공기와 수건에서 훅 올라오던 덜 마른 냄새. 가을 장마가 시작되었나 보다. 길마다 쭉 늘어선 백일홍을 보며 6번의 여름을 보냈고
붉은 상사와의 설레임과 기대로 가을을 수줍게 기다리고 있다. 말끔한 블라우스 위에 사원증을 두르고 한 손에 커피를, 빌딩 숲에서 오로지 여유를 즐겨야만 했던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서쪽 아래 남도의 낯선 곳에서 첫 가을은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런 염려와 먹먹함을 달래듯 이내 붉은 상사와 꽃무릇의 설레임과 도발적인 아름다움은 물렁이는 마음을 눌러주었고 국수 한 그릇에도 10여 개의 밑반찬이 함께하는 후한 인심 덕에 영광살이는 지금까지 나에게 늘 벅찬 행복과 감사로 함께하고 있다. 첫 겨울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려 아이들과 눈밭을 신나게 구르며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눈의 추억을 만든다며 강아지처럼 뛰어놀았다. 어느 해 겨울엔 폭설이 내려 며칠을 나가지 못해 곤란을 겪기도 하여 겨울이 되어 눈 소식이 들리면 냉동고를 꽉꽉 채워놓는다. 철마다 넘치는 해산물을 원 없이 맛보고 선물할 수 있는 것도 이곳에 사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되었다. 명색이 내가 영광에 사는데 하며 너스레도 제법 떤다. 나의 지인들에게 소금과 눈, 쌀의 산백을 설명하는 걸 보면 내게는 이미 영광이 친정이자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보기만 해도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풍겨지고 이국적 요소들의 황홀한 자연 환경들은 도시 생활의 퍽퍽함과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여행지의 설레임도 함께 느끼게 해주었다. 백수 해안도로의 석양만 보더라도 세상 어떤 곳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 첫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아이가 6살에 남편을 따라 이곳에 오면서 내가 아이들을 도시보다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는 내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 도시만큼 다양하게 잘 갖춰진 교육 지원과 교육 시설, 청년들과 노인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 사업, 의료시설에 놀라웠다. 아이들이 체험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연 경관들, 의미 있는 유적지,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역사 깊은 이야기들로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가고 있다. 중학생이 된 아이가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 주었고 둘째 아이가 알차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족에게는 분명 좋은 밑거름이자 진정 영광스러운 영광생활이란 생각이 든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부모, 학교, 이웃이 모두 힘을 합쳐 교육하고 양육하고 키워나간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아이를 대하는 마음은 삶의 곳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다. 이른의 아들이 90의 노모를 얻고 병원에 가는 모습,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이웃과의 인심 좋은 나눔과 배려의 모습들은 이곳에서 고스란히 볼 수 있는 흔한 모습들이다. 훗날 내 아이들과 함께 바다와 꽃, 바람, 눈, 시장의 추억 같은 어릴 적 성장기를 이야기 나누게 될 시간도 기대된다. 알록달록 단풍으로 뒤덮일 봉대산 나무들 위 가을의 맑은 하늘을 기대하며 뜻하지 않은 영광. 네, 저는 제목과 같이 영광에 와서 사는 인생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청년입니다. 저는 약 20년 동안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란한 음악인을 꿈꿔왔던 저는 열심히 예대 입시에 전념하고 있던 찰나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 아빠가 귀농을 하러 가신다며 갑작스럽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나이는 20이지만 입시 성과가 좋지 않아 재수를 하게 되었어서 부모님만 내려가시고 저는 인천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버린 자취와 입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힘든 생활을 하면서 21살 가을이 되던 때에 너무 지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영광으로 갈까? 이 질문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 다음날 엄마 아빠가 함께 트럭을 끌고 제 짐을 챙기러 오겠다며 연락이 오고 저는 하고 있던 알바와 살던 원룸, 쓰던 연습실을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영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 때문일까 영광에서 저는 힐링이 될 곳을 찾게 되고 쉼이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물무산을 가보고 해안도로에 가보고 푸르른 밭도 보고 파란 하늘과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저의 마음은 다시 여유를 찾게 되고 저의 음악성도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걸린 군대 문제.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음원도 내고 여행도 가고 색소폰도 배워서 군악대 지원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딱 든 순간 돈을 빠르게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실행에 옮겨 1월부터 고깃집에서 저녁 알바를 하기 시작하고 2월부터 국수집에서 점심 알바로 알바를 2개씩 뛰면서 7월까지 돈을 모으면서 계획을 차차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일을 도와드리는 겸 5일장에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빠 사업장의 후계자로서 7빛깔이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더 영광에 정착하는 기분이 들었고 모두 좋은 사람들 뿐이라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기쁘다면 기쁘고 두렵다면 두려운 것은 저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정말 큽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곳의 풍경과 장소들이 저의 쉼이 되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에 혹시 어쩌면 저에게 필요했던 삶의 장소는 여기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저의 인생을 뜻대로 움직이게끔 저를 도와주려 이곳에 보낸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뜻하지 않은 영광에서 산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시간이지만 슬프면서도 행복한 이 기분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까 하는 생각으로 에세이를 마무리합니다. 무지개색 개구리. 최근 6년 가까이 타지 생활을 하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시 돌아오게 된 영광. 그 무언가가 나의 발걸음을 돌렸는지 생각하며 자연스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떠올려 본다. 하얀 도화지 같았던 나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고향이자 나의 본가인 영광군 묘량면에서 시작된다. 산세 좋은 묘량면 장암산 자락 아래 푸릇푸릇한 논두렁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빠랑 올챙이를 잡았다. 파란 바켓스에 검은 올챙이를 가득 담고 소중하게 키워내 꼭 훌륭한 개구리로 만들겠다고 했던 다짐이 무색하게도 올챙이는 다음날 모두 죽어 있었다. 나는 건강한 올챙이가 아니었다며 다시 논두렁으로 가서 새로운 올챙이를 잡아 이번엔 더 넓은 곳에서 살게 해주려 빨간 고무대야에 올챙이를 풀어주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올챙이는 다 죽어 있었다. 연이은 올챙이의 의문사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곧 개구리가 울게 될 여름을 기다리며 봄잠에 들었다. 머지않아 논두렁에서는 개구리 가족의 합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나는 연두색 개구리를 잡아 집에 데리고 왔다. 소중한 나의 개구리. 갈색 김치통에 개구리가 원래 살던 곳에 흙과 물도 한 줌 넣어 아늑한 보금자리로 만들어주고는 개구리가 심심하지 않게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놀아줬다. 그런데 개구리는 내 속도 모르고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밤새 울었다. 친구를 만들어줄까 하는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할머니께서는 깨구락지는 깨구락지끼리 살아야 한다. 또랑따가 돌아갔다 나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머니 말씀에 논두렁에 다시 개구리를 돌려놓았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올챙이와 개구리를 잡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어린 내게 고민을 선사했던 올챙이와 개구리. 얼마 전 비가 많이 오던 날 뜬금없이 떠오른 그들에 대해 사색에 잠겼다. 개구리는 개구리끼리라고 하셨던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던 것인지 순수함을 가장한 어린 나의 고집이 자연과 생명의 조화를 방해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색을 섞으면 조화로운 색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섞으면 탁한 색이 되듯 함부로 섞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음을 깨달았다. 갈색 김치통에 들어있는 연두색 개구리처럼 말이다. 타지 생활을 잠깐 했던 나도 어쩌면 갈색 김치통에 들어있던 연두색 개구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사실은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색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는 지금의 내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류랑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자연을 도화지 삼아 색칠 공부를 하던 어린 시절의 나. 그곳에서 그렸던 다채로운 그림들이 나의 발걸음을 돌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시골살이로 무던하게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대해 터득한 어린아이는 그 덕에 지금 자신과 어울리는 색이 무엇인지, 조화로운 색의 조합이 무엇인지 생각도 할 줄 아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이 서사가 영광청년의 찐 영광살이가 아닐까? 앙증맞은 시골살이를 발판 삼아 이제는 작은 도화지 같았던 동네 산이 아닌 널따란 캔버스 같은 영광에서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무지개 색 개구리가 될 것이다.